물권법 할 차례죠. 주인법, 상인법 다 했죠? 네, 다 했고. 자, 물권법. 자, 페이지는 107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물권법. 자, 107페이지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살짝 보고 갑니다. 물권이란, 자, 물권법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 잘 들어도 돼요. 물권이란 물건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합니다.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알았다. 밑에 특성 절대 안 나옵니다. 넘기시고. 자, 물권의 주체와 객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고 법인 또 소유권을 물건의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자, 일단 펴놓고 갑시다. 37페이지. 판서 노트 37페이지. 폈습니까? 자, 물권의 객체 나와 있죠? 자, 물권은 물건과 권리가 있는데 물건은 특전, 현전,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지전 밑에 나옵니다. 지전. 판소도 있죠? 지가 뭔데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의 목적이 됩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동산과 동산 비교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자, 안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가 뭔데요?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서 일물일권주의 예외 나옵니까? 나오죠? 자, 여기다가 그 27회 때, 32회 때도 나왔어요. 그 지문이. 자, 저기서 나왔습니다.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앞에 거 보니까 뭐 기출된 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지금 했던 거 기출된 거 한 개도 없잖아. 여기서부터 기출된다고. 그럼 저 같으면은 앞에 안 본다. 요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만.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 갑니다. 자, 우리 판소도 37페이지. 별표되어 있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건입니까? 용인물건. 용인물건 뭐가 있어요? 지지전. 지가 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됩니다. 지지전.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건물은 됩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룸을 갖고 있는데 201호에만 전세권 설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 건물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1호, 701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면은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된다 안 된다?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도. 건물의 일부에도 되는 게 뭐라고요? 전세권. 그다음에 또 뭐? 구분 소유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명인 방법하고 4번하고 5번하고 묶어 놓으시고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자, 우리 판소 노트에는 어디 있느냐? 자, 수목돼 있죠, 수목. 네.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 나타냅니까? 안 냅니까? 소유권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소유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어 없어? 이 명인 방법이 뭐예요? 요 수목에 게시판이 있으면은 요 편말을 써가지고 요 박주성 거다, 누구 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 폐차를 붙인다든지, 묵서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거라는 걸 나타내는 게 무슨 방법입니까? 명인, 밝으면 사람 이름 밝히는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 등기가 되면은 임목 등기가 됐어. 임목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나타나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만들었습니까? 신목을 만들었잖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몇 년 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어도 소유자를 나타내고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만드니까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안 심어? 많이 심더란 말이야.
무슨 말이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요 구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은 어디만 됩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등기가 됐을 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명인 방법을 가졌을 때는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됐어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이다. 자,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나오는데, 농작물이 별표죠. 농작물이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이야. 농작물은 뭡니까? 누구다? 불법으로 경작해도 경작자 소유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약집에 7번 보시면, 농작물은 불법으로 경작하더라도 누구다? 경작자 소유다. 별표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기출됐던 지문이 나왔는데,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명의 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화 소유권을 해제한다. O다 X다. 만 때문에 X야. 어디가 잘못됐다? 만. 알죠? 만 때문에 X입니다. 자, 명의 방법 갖추지 않아도 누구 거라고요? 경작자 소유다 이 말이에요. 명의 방법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갖추면 소유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만 때문에 들었어. 만. 뭐 때문에 들었다고? 만. 시험 문제 풀 때 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만 이래 나오면 언제나 나오면은 틀릴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80한 5% 정도 돼요. 알죠? 예,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분석하고 이랍니다. 알죠? 만, 반드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체크하시고 8번 지문은 27대 시험 나왔어요. 미분리 과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뭐 했어요? 자, 비닐하우스 알죠? 딸기.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애들은 뭡니까? 옛날에 방사시켜놨다 했죠. 딸기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한 8번, 7번 딸기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무슨 영농조합 돼 있거든. 무슨 영농조합 거고, 밑에 보면 다 적어놨어. 이거는 함부로 반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막 다 적어놨어. 그럼 이건 누구 거라고? 이 딸기들이 뭐라고? 미분리 과실인데, 미분리 알아? 붙어 있는 게 미분리야. 알겠지요? 그 딸기들은 뭐 이거 분리 안 됐잖아. 그런 것도 누구 거라고요? 영농조합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케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되면은 마지막은 뭡니까? 한 3월달쯤 되면은 2월달 되면은 2월 말에서 3월달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뭡니까? 8번만 자기들 가져가고 수확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 자기가 팔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농사를 안 지어봐가 안 아마. 맞죠? 안 지어봐도 됩니다. 저를 통해서 알면 돼,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심각하고 이러죠? 모의고사가 다 돼가니까 그렇게 했죠, 지금 또. 왜? 모의고사 맨날 마지막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시험을 치니까 됩니다. 충격이 계속 오기 시작하거든. 요번에 좀 올라가야 될 긴데.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 정리한다고 또 집에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맞죠? 혼자 정리하면요. 점수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의 방법을 갖춘다. 미분리 과실도 명의 방법을 갖추면 동기화 소유권이 갱치가 된다, 안 된다? 그게 27의 뜻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물건의 종류 갑니다. 자, 물건 종류. 자, 185조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우리 판소트 37페이지 해놨죠? 자,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185조가 강행 규정입니다. 자, 넘기면 돼요. 요약집도.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이제 내용 가서 다 설명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했어요.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이제 시험에 작년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야. 자, 소유권은요, 211조에 보면은, 자, 소유권은,
자, 내가 이 X 건물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211조 보면은 나중에 볼 거예요. 211조 보면은, 자, 소유권은,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법조문에 적용을 해놨어. 맞죠? 자,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못하게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소유권은 뭡니까? 내가 사가지고, 내 건물 사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임대 나가지고 수익 받을 수 있죠. 처분해가 양도소득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고. 맞죠? 그 수익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해가지고. 소유권은 요 세 가지 권리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권능이. 이 권리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밑에 봅시다.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뭐라고요? 핵심적인 권능이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포기하거나 사용수익을 권능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 고려 나왔다고. 알죠? 자, 소유권은 본질이 뭡니까? 사용, 수익하고 처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배제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다. 왜? 물권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거든. 그럼 211조도 강행 규정이야.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됐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좀 이따 문제 지금 볼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이제 물권의 분류 갑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를 발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이제 민법상 물권 갑니다. 물권은 점유권과 뭐가 있습니까? 본권이 있습니다. 자, 본권에는 소유권과 뭡니까?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이 용익 물권, 사용 수익 용익 물권입니다.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뭡니까? 명간? 구간이 명간인데 명간이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 명간 분양입니다. 명간 분양. 명인반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자,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자, 특별법상 인정하는 게 광어권, 어권이 있고요. 참고사항 보시고 옆에가 중요합니다. 옆에가 1번 문제가 되는 경우 1번, 2번, 3번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온천권 별표 해놔야지. 우리 작년에도 많이 했다. 온천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 샀는데 온천수 뺀다. 토지 소유자 빼죠. 이 온천권을 넘길 수는 있다, 없다. 물권으로 바꿔 넘길 수는 없어요.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사도통행권입니다. 사도통행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개인 도로를 통행하는 게 사도입니다. 개인 도로.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26회 때 시험 나왔고요. 공원 이용권은 26회 때 32회 때 작년에 또 나왔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물권법 총론을 봤는데 딱 공부할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앞에 있는데 복습 한번 해줄까? 자, 한번 보자. 자, 농작물은 누구 거랬어? 경작자 소유다. 불법으로 경작자 소유다. 자, 수목이 있는데 명인방법을 갖추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객체된다. OX, X, 저당권 X야. 근데 임목에 관한 법에서 임목 등기가 되면은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됐어요?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전세권과 구분 소유권이 있다. 맞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무슨 물권? 용인 물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잖아.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돼 있죠? 그런 내용 안 배웠어? 배웠잖아. 어디 부분이 있는지 도면 제출해야지. 아, 이 부분이 전세권 설정해놨구나 할 수 있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공시법에 등기법이 좀 쉽다는 사람은 민법이 된 사람이야. 그 등기법이 어렵다는 사람은 뭐예요? 민법도 안 되고 등기법도 안 되는 건데. 알죠? 연계가 돼 있다. 연계가.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중요하지.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야. 자, 물권 아니죠?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기출지문만 정리하고 가서도 뭡니까? 그냥 80점 그냥 겉들이는 게 없다. 겉들이. 예?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는 가벌병정이 적었어요. 네. 그 31회 때 가벌병정이 13문제 나왔습니다. 알죠? 작년에 몇 문제? 8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가벌병정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벌병정. 아시겠죠? 가벌병정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걸려? 많이 걸립니다. 올해는 가벌병정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학교생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 10,000명이 늘어붙잖아. 31회 때 16,000명 나왔는데 10,000명 늘어가지고 작년에 26,000명이 됐어요. 2만 명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만 해주는데 안 되겠어. 맞죠? 네. 개론 뭡니까? 선생님 내가 그래서 선생님 30명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10명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랬더만 한 대. 지금 11명 등록해놨어요. 이거는 개론. 아시겠죠? 11명. 억지로 들어가 11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한다고 했으니까 뭐 내가 돈 적게 줄 수는 없고 조금 챙겨드리겠다 했어요. 조금. 말청이 좀 나도 적정 나니까 안 되네요. 맞죠? 네, 그래서 선생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나시면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개론 또 토요일 날 또 뭐합니까 또? 공부. 근데 공부 선생님 신신당부를 했어. 선생님 6시에 마치자니까 6시에 마친다. 걱정하지 마라. 공시법이 6시 반이가 7시까지 맞췄죠. 그래가 6시 반 맞췄죠.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시 반. 맞죠? 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공법은 좀 빨리 마친다고 하시니까 6시 10분 전에 마친답니다. 정확하게. 근데 공법생은 뭐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분 전에 마치겠죠. 그거만 하면은 뭡니까? 50점 한다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만 다들 하겠다. 50점 받기 힘든데. 맞죠? 네. 자, 봅시다. 자,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좀 힘듭니다. 힘들어. 자,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은 저번에 저수소 공사한다고 공법 특강이 공법이 개론 특강이 밀려졌잖아. 그거 해줘야 되니까. 네, 그거 이해하시고. 자, 갑시다. 핵심 문제 갑시다.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갑니다. 자, 1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6회 때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옆에 그림 보면서 본권이 아니야. 본권 안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전환권이 있어. 그러면 예상 문제집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지역권은 본권이다? 오죠? 유치권도 본권이다? 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다고요. 예상 문제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병행해서도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래서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잖아. 틀리게 설명했잖아. 왜 이래 지금. 정신 차려 있어. 정신 차려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그 중요한. 자, 3번 나왔던 거.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다. 온천권 줄권 놓고 맨 끝에 물권? 아니다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알겠죠? 지금 온천권이 물권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판례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 그래서 반드시 우리 판례를 기억해야 돼. 온천권 물권이 아니다. 사도통행권 물권이 아니고 공유권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갑니다. 사도통행권이죠.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부가 물권으로 통행권이 된다. 사도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다. 관습부상 물권도 아닙니다. 3번 X. 4번이 그 유명한 26개 30이 나왔던 공원 이용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걸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야. 4번 맞는 내용이고. 자, 5번입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 이거 시험에 2번 나왔던 내용인데 26회 때 나오고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인등기를 등기받지 않아도 핵심이 뭐야? 등기받지 않았지.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취득하거나 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때는 뭐 해야지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등기. 자,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핵심이 그거지.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가, 물권 취득할 수가 없다 해야지. 5번 X죠? 6번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27회 때 나왔습니다. 29회 때도 나왔어요. 한필지 일부도 나왔고, 한필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지? 자, 안 되겠다. 요약집에 다 증거 다 있어. 발뺌할 수가 없어. 49페이지. 49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에서 물건에서 부동산의 일부 위에다가 한필지 일부 적어놔.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 자,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복수해 줄게. 자기 부동산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소노트 49페이지. 요약, 판소노트 49페이지. 예, 요약집 했어요? 아, 괜찮아. 요약집 봐도 돼. 맞죠? 들으면 되지, 그냥. 판소노트. 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겠죠? 저 잘못한 거 말을 잘못했어요. 말이 잘못 나왔어. 판소노트 49페이지 폈어? 49페이지 피니까. 자, 밑에 가면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있잖아. 물건. 맞아. 자기 물건 또 취득 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유지분 또 된다. 부동산 일부 위에다가 한필지 일부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알죠? 한필지 일부도 취득 시효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은 안 되는데 일반 재산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 내용도 이제 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도 뭐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시험 질문 나왔어요. 알죠? 좀 이따 할 겁니다. 소유권 할 때. 자, 그래서 1번 핵심 문제 다시 111페이지에 핵심 문제 1번에 6번은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의 일부 점유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맞고. 7번 어떻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개체되죠? 네, 구분 소유권이 개체된다. 자, 맞고. 8번은 미분리 과실. 무슨 방법 갖추면은 딸기가 무슨 방법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이 개체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맞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가 명인만부를 갖추어야만 뭐 때문에 틀렸어? 만X입니다.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농작물은 명인만부를 갖추지 않아도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이 말이야. 자꾸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틀렸습니다. 11번은요. 이 작년 시험 나왔던 거야.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체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기본적인 권능, 권리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1번하고 12번 같이 묶어놔야 돼.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걸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거나 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옆에 판례 봤지? 판례? 옆에 대각선에 있지? 옆에 페이지에 판례 봤잖아? 그 얘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물권에 대해서 정리하고 됐고 넘기시면 돼요. 이제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 자, 물권은요. 기본적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권의 효력에서는 거의 최근에 29, 30, 31, 32 4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만 낸다? 물권적 청구만 냅니다. 무슨 청구만 낸다고? 물권적 청구. 그럼 우선적 효력은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왜? 물권의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고 물권 청구가 있는데 오로지 어디만? 물권적 청구권에 한 문제 내니까 우선 면제권 이런 건 낸다 안 된다? 아예 안 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파트가 딱 들어갈 때 어디가 중요한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자, 지금 뭡니까? 몇 초 안에 훅 하고 갈 거야. 알겠죠? 이해 안 돼도 찾아오지도 마.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채권인데 우리 판소도 36페이지 펴놓고 갑시다. 자, 36페이지. 36페이지.
필기 다 돼 있잖아. 36페이지. 폈어요? 우선적 효력.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데 예외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6가지가 있죠. 채권을 가등기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했을 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 갖췄을 때. 이때 이제 채권이지만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4번, 5번, 6번은 뭐야? 최우선이죠. 최우선입니다. 소액보증금, 3개월 징금, 재보상금, 당해세, 최우선이다. 자, 위로 올라가서 2번. 1번 바꿔요. 2번.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이 말은 뭐야? 전세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립의 선후에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구 보면 돼. 을구. 자,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지. 은행으로 대출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은행인 제한물권자가 뭐 날리버립니까? 경매 날리버려. 그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뭐가 우선합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해.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전세권자가 뭐 날려버려? 경매 날려버리잖아.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돼도 버려. 고생했습니다. 밑에 거는 뭐 4번은 뭐 안 봐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다.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오로지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어요? 막 저는 뭡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그냥 버리고 요거 계속 한다. 알죠? 출제위원들이 뭐 지금 꼽혀가지고 뭐 꼽혔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꼽혀가 연달아 4년 연속으로 내고 있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작년에 시험 문제는 29회 때 시험 문제 기출시험 그대로 냈어요. 쫙 뺏겨가고 그대로 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지금 그대로 해놨어. 옮겨놨다고. 그래서 작년 문제는 뭐니까 쉬웠어요. 32회 시험은 앞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서 뺏겨놨다고 29회 기출문제 지문을 가져와가지고 세계지문을 그대로 엿봤다고. 정답도 거기서 나왔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제 들어갑니다. 자, 판소도 36페이지. 폈습니까? 네,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작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자, 근데 올해 되면 되지. 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 갑시다.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인데 얘가 침탈자야. 침탈자. 자, 침탈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판수 돼 있잖아. 반환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침해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 및 무슨 배상, 손배.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은 뭐예요? 밑은 함께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까지, 방해 제거 청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같이 하는데 이거는 손배는 고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염려가 있을 때는 옆에 우리 넘어오려고 그래. 자, 그러고 이제 옆에 너무 깊이 신고를 해가지고 옆에 건물이 뭡니까? 부서지거나 넘어지려 그래. 균열이 간단 말이야.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소유자로서 요 침탈자, 침해자, 침해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갑이 할 수 있는 액션. 갑이 할 수 있는 액션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물권 청구권은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 읽어보고 갑니다. 자, 어디 있냐면 112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밑에 의 갑니다. 물권의 내용이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물권자가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 또는 그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청구권이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류가 2가지가 있단 말이야. 점유권에 기한 게 있고 소유권에 기한 게 있다 밑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찾았어요?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머지 제한 물권의 준용이 되게 돼 있는데, 자, 2번의 별표입니다. 질권은 몰라도 돼.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판소노트에 36페이지에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옆에다, 밑에다 써놔야 돼. 유치권에는 우물에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다. 무슨 변제가 없고? 우선 변제가 없고, 물상 대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물상 대위도 없고, 무슨 청구권도 없다?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우물에 물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우물에 물이 없다 외워야 됩니다. 21, 22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물상대위 한사조 없다 26회 때도 시험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가 없으므로 물상대위도 없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치권자가 뭐야? 정비소 주인이지.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발생했어. 그럼 자동차를 뭐 하고 있습니까? 유치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잖아.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치권자는 지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거든. 남의 물건을 자, 내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내가 맡겼어. 세탁소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옷을 유치하잖아. 세탁소 가봤잖아. 왜 이래? 맞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직계 아니야. 맞죠? 직계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돼. 맞죠?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뭐 이해됐으면 되고 아니면 외워야 돼.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물권적 청구권은 우선 유치권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거 별표해 놓고 판소노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별표 2개 내드릴게. 지역권과 저당권은 우리 요약집에는 3번입니다. 자, 판소노트에는 밑에 있습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별표 2개 해놨죠?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작년에 시험에 저당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지금 했잖아. 지금 지역권과 저당권 반환 청구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요. 저당권 파트에서 나왔어. 알죠? 저당권은 왜 반환 청구가 안 돼? 은행이 돈 빌려주고 설정만 해놨지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침탈당하면 소유자인 설정자가 반환 청구를 해야 되지 은행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어. 개념 잡았어? 개념 이해가 안 되면 통째로 외워야 돼. 지역권과 저당권은 무슨 청구는 안 돼? 반환 청구 안 돼.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역권의 반환 청구를 묻든지 아니면 저당권의 반환 청구를 묻든지 무조건 한 개를 물어본다. 이때가 기출 문제 한 번도 안 빠져냈다 이거. 알겠죠? 알겠어? 지문에 무조건 낸다. 자, 작년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저당권의 반환 청구권이 안 된다고 했거든. 맞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나왔다고 해. 틀리게 나왔다고. 그러면 올해는 지역권이 나올 차례야. 알겠죠? 출제위원들도 뭡니까? 지각이 있고 나름대로 분석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 치거나 할 때는 주택가에서 시험을 보든 간병사 문제를 보든 우리 시험을 보든 무조건 지역권을 내든 뭘 낸다고? 저당권 낸다. 반환 청구는 돼? 안 돼? 안 돼. 알죠? 지역권은 왜 안 돼? 용수 지역권이야. 물만 땡겨 쓰는 건데. 맞죠? 내가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 밑에 갑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다. 이 점은 안 돼.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없는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별표를 해놓고 복습할 때도 그거 무조건 다시 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판소노트에도 반드시 별표해놔야 돼. 오케이? 해놔야 되고.
자, 그렇게 이제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했고 4번은 볼게요. 이제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고 4번 요약집에 등기된 임차권이나 계약력 갖춘 임차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고 그리고 물권 청구를 행사하려면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사항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3번에 지금 시험에 잘 내고 있다는 거 표시해놨지? 24, 26, 29, 31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자 물권적 청구의 성질입니다. 자 물권과 물권 청구 운명을 뭡니까? 일로 물권과 물권 청구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침탈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행사를 했는데 이 소유권을 병인태에 넘겼다. 그러면 이제 요 종전의 소유자가 반환 청구합니까? 현재 소유자가 반환 청구합니까?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제 누가 반환 청구해야 돼? 병이 해야 돼, 병이. 알겠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 병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병이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우선합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됐고. 자, 3번이 이게 뭡니까? 이거 32회 때 시험 나왔어. 자, 보세요. 30, 31, 32 연단 나왔죠, 이거. 예? 됐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말이야.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잖아. 여러분이 뭡니까? 20년간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뭡니까? 아껴서 저축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이 아파트 소유권이 뭡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산에 지금 횃불도 가쁩니다.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바뀌었죠. 용산이죠. 용산 갑니다. 맞죠? 불 지고 난리 납니다, 이거. 맞잖아. 20년 동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 한 채 사고 주식 좀 투자했는데 주식은 대폭락했고. 맞죠? 지금 그래서 누나 사가지고 대폭락해보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맞죠? 네. 자, 그러면 됩니다. 내가 아시는 사람도 누나 사가지고 작살났더라고. 네. 자, 작살났대요. 자, 주식도 지금 대폭락, 오늘도 폭락한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산 게 없으니까. 맞죠? 산 게 없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네? 자, 산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보이다. 지금 이거 3년 연속 내고 있다. 이걸 왜 강조하겠습니까? 출제위원이 소유권이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든. 그럼 계속 내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자, 물어볼게. 옆에 빼놓고 한번 보자. 소멸시효 걸리는 건 뭐 있어? 용해물권. 용해물권. 뭐 있는데? 지지전 아까 했잖아. 왜 이래 지금? 맞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용해물권 세 가지 빼고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생각하면 돼. 특히 지금 3년 연속으로 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단 말이야.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까지 시키고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면 내 잘못이 아니지. 알겠지요? 별표에나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 이 틀리면 안 돼요. 아시죠? 계속 연단 내고 있는 애들은 뭡니까? 아, 출제위원도 내가 또 내고 싶단 말이야, 그게가. 알겠죠? 그만이 안 된다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아까 세 가지 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가 있고요.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 물권자입니다. 현재 물권자.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점유자입니다. 자, 2번의 별표.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점유 보조자가 누구야? 밖에 있는 실장님. 지가 아닙니다. 책들 내가 다 샀어요. 알겠죠?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밑에 적어놔. 간접 점유자는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30회 때 나왔어요. 간접 점유자. 뒤에 가면 점유권 할 때 나옵니다, 그거.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3번 문제 지문. 3번 지문 114페이지. 3번 지문이 29회 때 시험 나왔는데 30회 또 나왔다. 알죠? 자,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라 하면 이게 현관편을 줘야 돼요. 별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방해, 침해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종결된 손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종결된, 이미 과거에 있던 것도 포함이 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1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됐죠? 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3번이 29회 때, 32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보세요. 을이 침탈해 갔잖아. 갑의 X부동산을. 맞아요? 그러면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침탈자에게. 야, 이만 네가 뺏어갔으니까 돈 소송 제기했다. 비용 다 청구합니다. 얘한테. 누구한테? 침탈자에게.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고요? 침탈자에게 한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 상한 청구하는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규정이 없는 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 요것도 시험 나왔었어요. 29회 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에 대해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례도 없어.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다만 돼 있습니까? 네 번째 줄에 별표입니다. 29회 기출. 소유자가 민법 214조에 의해서 방해 배제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판례 갑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일로 오셔가지고. 자, 일로 와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소유권을 넘겼어. 그러면 물권조 청구를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현재 물권자가 해야 되지. 종전의 소유자에게 유보시켜서 얘가 행사하도록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됐어요? 요 시험에 두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유권 양도함에 있어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관편 딱 해놔야 돼.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소유권, 물권과 물권조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갑에게 종전의 소유자 양도인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누가 행사해야 돼? 저기서 그림에서 병이 행사를 해야 돼. 갑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 병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판례 갑니다.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자, 요 판례 정리할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이 판례 내용 이거야. 자, 이 사람 침탈해서 요거를 정인태 이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침탈해가지고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의 침해자. 누구예요? 정의잖아. 그럼 누구인데 액션 취해야 돼? 현재의 침해자인 정인태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자, 바로 밑에 갑니다. 주군인 거. 불법 점유자, 저기서 어디 불법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인도나 명도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갑이. 침탈을 을이 해가지고 다시 병이 드는 정이 드는겼어. 그럼 을인테 해야 돼? 정인테 해야 돼? 물권도 청구권을. 정인테 해란 말이야. 그 전에 불법 행위로서 점유를 했다. 불법 점유로서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인도에가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게 또 시험 두 번 나왔어요. 위에 거도 시험 두 번 나왔고 밑에 거도 시험 두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됐어요? 기억하시고. 자, 밑에 가서 다른 청구권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슨 행위, 고의가실이 있으면 불법 행위에 대한 무슨 배상?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드 간다 그랬죠? 우리 이lun강의 할 때 있잖아. 내 땅을 어떤 놈이 무단으로 뭐 서가지고 침탈해가 빼앗아 갔어.
그럼 내가 가서 뭡니까? 반환 청구하면서 내 땅을 함부로 썼으니까 똘똘 말아 죽여버린다 이잖아. 맞죠? 기억이 날라가 버려. 똘똘 말아 죽인다고. 반환 청구하면서 손배 청구하면서 그 사람이 부당이득 과실 수치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사과 있다. 사과 취득했던 거 하고 월세 받던 거 있으면 그런 거 전부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가지고 똘똘 말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액션이에요. 여러분 자격증 따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말아 죽여야지. 똘똘 말아 죽이는 방법은 뭐야? 변호사 선임해서 죽이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변호사가 선임하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해도 돼요. 똘똘 말하는 방법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것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경찰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거 무단 점유를 했다. 이래가지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따놓으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불법행위의 손배는 밑에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고의, 과실. 줄 거 놨잖아. 책 좋다. 막 핵심적인 내용 다 줄 거 놓고 막 찌랑 해놓고 막. 예? 자, 됐어. 넘어갑니다. 양갈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과 계약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이 어떠냐? 가까우리 무슨 계약했다고? 임대차 계약했어. 자, 임대인이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야. 한번 보자. 자, 우리가 618조의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618조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알란가 몰라. 맞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했는데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어. 2년 계약 끝났어. 자, 그러면 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한 무슨 청구합니까? 임대차 계약에 기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 임대인이 뭡니까? 건물의 소유자잖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마음 돼요. 선택해서 반환 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다, 그 얘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밑에 있죠? 한 번 나왔다, 한 번. 이 내용. 예? 자,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과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 둘 중에 한 개 할 수 있단 말이야. 에? 됐어? 한 번 나왔다. 끝? 자, 밑에 가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과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는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그 밑에 판례. 자, 이 판례도 우리가 기본서 할 때 했습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기출했던 지문들 다 여기 해놨어요. 요약집에. 요약집은 잘 보면 돼. 알죠? 요약집이 뭡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걸레 수준 되면은 뭡니까? 그냥 합격이 아니고 고득점은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안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차 들고 와서 따지러 온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 찾을 때마다 꿀밤 한 대씩 때리면 돼. 나중에 맞다 보면은 피 흘릴 거야. 알겠죠? 그 여기서 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 맞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알죠? 그리고 또 문제가 딱 한 개 딱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 나중에 예상 문제집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지문들 그거 갖고 막 짜집개가 5개 만들어 놨다니까. 알겠죠? 얼마나 좋아. 요걸 끝내. 알겠죠? 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 그 밑에 판례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야. 자, 이 부동산이 3억짜리야. 3억짜리. 여기에 1억이 이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응? 근저 설정돼 있어. 그래서 1억 견저당 설정돼 있어. 자, 그래서 됩니까? 이 부동산을. 응? 자, 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얘가 3억 줬어. 그래서 얘가 1억 변제했어.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야.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것도 지금 나왔어. 잘 나옵니다 이거. 변제하면 왜? 부종성이잖아.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변제하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붙어서 같이 죽는다. 부종성. 알겠어요? 끝나지? 자, 그러면은 이 말소 됐는데, 자, 이제 변제가 소멸했는데, 이게 저당권 소멸했는데 요 등기가 남아있잖아. 등기가
그럼 등기는 뭐 해야 돼? 말 써야 되잖아. 맞아요? 그 말소를 하는 사람은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해야 되느냐,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를 해야 되느냐, 누굽니까? 읽어봐. 또 줄 거 놓고 핵심 또 뭡니까? 다 현관펜 다, 뭐 찌랑 해놨어. 누가 하는데? 빨리 읽어, 빨리! 밑에도 또 줄 거 놨는데? 왜 이래, 지금 우리 그때 뭡니까? 우리 기본서 할 때도 이거 읽으면서 뭡니까?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시간 주면서 뭡니까? 했잖아. 왜 이래? 거기 있는 거 내 뺏겨 이어놨다니까. 왜 이래, 이거. 기본서는 뭐, 그래, 물론 기본서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할게. 누가 한다고? 자, 지금 누가 침해 당하고 있어? 소유자들이 침해 당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 있으면. 알겠어요? 거기 현관펜 다 이러는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현재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밑에 세 번째 줄에 종전의 소유자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돼 있지? 두 번 나와서 시험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27회 때 단독 문제 나왔던 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었습니다. 자,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그럼 이 건물이 누구 거야?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야,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야, 철거해. 무슨 청구할 수 있어? 이거 알아야 땅사가 어떤 돈이 지었다. 무사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죠? 자,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것도 여러분 잘 준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돼. 알겠죠? 이 판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도 안 되겠죠? 쪽 답합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부샀어. 이 땅 명도하고 뭐 해야 돼요? 인도하러 해야 되죠? 인도 청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세 번째, 퇴거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자,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없는데? 을 건물이거든. 무단으로 지었지만 나가라고는 안 돼. 부사라고 해야 돼. 예? 이 건물이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근데 또 한 번 물어볼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을이 병하고 요 일부분을 임차했어. 임차인이야. 그러면 네 번째. 자, 누가요? 갑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런데? 자, 뭐랍니까? 야, 이 건물 철거 청구해가지고 즉 부서지는데 네 안에 있을 끼야? 부서지는데 하면 있어 볼래 깔려가? 무슨 말 알겠죠? 그 나가라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누구인데 퇴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자, 보세요. 이 건물 소유자, 무단으로 지은 사람에게는 퇴거 청구 못해. 예? 근데 이제 이 을이 병에게 일부를 임차를 줬다. 이 사람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부서지니까 니 다친대. 나가래. 오케이? 됐어?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나니까 시험에 내 안 내? 낸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 이거 알아야 뭡니까? 잘 준다고 뭡니까? 토지에 무단 건물 지었다. 야, 부사래. 명도 뭐 부설하고 철거 청구하고 명도 인도 청구해. 근데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설명 되겠나?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시험 문제야 이게 바로. 이런 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얘는 퇴거 청구를 못하지. 을한테 퇴거 청구는 못하지만 을에게는 퇴거 청구를 못하지만 병인태는 을로부터 병이 임차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말하고 나가라고 했나? 왜? 건물 부사쁘니까. 한 깔리 볼래? 이렇게 하든지 다쳐 볼래? 이래 맞죠? 그러니까 나가라. 다치기 전에 나가라. 됐어요? 이게 전부 시험 지문입니다. 정답 지문은 요거였어요. 27회 때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21회 때 시험 똑같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21회 때, 27회 때 나왔었어요.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설명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문제.
물권조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에 아까 봤죠? 29회 때 나왔던 겁니다.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질문은요. 요 시험에 3번 나왔어. 746조 정도시고 자, 우리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무슨 급이야? 불법 원인급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못해. 기억나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 영원히 누구 거라고? 첫 거다. 알겠죠? 무슨 급여가 되니까? 불법 원인급이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한다. 영원히 첫 거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때 강의할 때. 첩질하는 이유가 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 첩질하는 이유가 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 기억이 아예 안 나나 보네. 나겠지. 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어.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이 나야 될 낀데. 그래서 2번이 3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억해야 돼. 746조 불법 원인급여에 되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 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한다. 영원히 첫 겁니다. 자, 2번이 됐어? 그 내용 생각나야 되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특별 승계인이 돼도 언제든지 무슨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못한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근데 점유권에 기했을 때는 특별 승계인 선일 때 반환 청구 못해. 왜?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근데 소유권은요. 무조건 내 건데 침탈 당하고 넘어갔다. 선이 따질 필요 없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X입니다. 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 4번 지문이 29회 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고한다.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하는 건 아니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뒤에 지워야 됩니다.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고는 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그 갈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방해의 종료입니다. 방해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가 발생한 후에 자, 이 핵심이 뭐야?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 소유권 상실했어. 운명을 같이 하잖아. 상실하면 더 이상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또 나왔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 청구 갈로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뭐야? 29회 때 나와도 지금 그대로 뺏겨냈다고 두 개.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 6번은 맞습니까? 또 나왔다 이거.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지문들이 32회 때 3개 지문이 똑같이 냈다고. 답은 여기 다 있어. 알겠죠? 그래. 자, 봅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밑에 이제 갈로 이제 장애시험에 나왔다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소유권 분리하여 별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다 했으니까 X지.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6번에 틀렸고 갈로도 틀렸죠? 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물권 청구는. 자, 7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자, 여기서 보세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물 지었는데 이 건물을 받았다. 병이 받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침해자가 누굽니까? 병이잖아.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현재의 침해자인 병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래서 건물 철거는 누구 된다고? 현재 점유자입니다. 7번 맞죠?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유자 주구시고 이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에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맞죠?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번 맞고 8번 소유자는 허무인. 허무인이 뭐야? 지금 없는 사람. 허무인 명의로 등기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자, 허무인 앞으로 등기돼 있어. 말소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이 나왔다 그랬죠. 저당권자는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끝에 저당권자는 반환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은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서 소유권이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부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무자가 소유권을 상실해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전부가 하면 전부입니다. 자, 전부라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 전부에 대해서 같은 말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가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살 때 옥상이 뭡니까? 빨래를 바지에 늘어놨는데 바람은 날아갔잖아. 바람 날아갔어요. 어디서 날아갔어? 보고 가서 뭐랍니까? 바람 날아갔으니까 바지 좀 주가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럼 상대방이 고의가실이 없어도 내가 바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틀었습니까? 기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답니다.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책 사유를 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물권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